안녕하십니까? 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저는 이제 과연 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때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왜 득표율이 정권 교체 지지율만큼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50%를 훨씬 넘었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지지율보다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은 불과 0.7%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평론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이 0.7%라는 것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신임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국민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승리한 윤석열 후보자 당선인 진영에서도 0.7%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의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에 실패하고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시장과 소비자를 무시하고 이 어떤 만용을 부린 거라든가,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해이돼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한 잘못, 비리에 대해서는 눈 감고 다른 사람만 공격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그 지지율이 저쪽,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하고의 차이가 0.7%밖에 안 됐던 거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넘어설 비전을 충분히 제시해 주지 않은 데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0.7%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어느 정도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선거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많이 외쳤지만 실제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들이 과연 공정과 상식을 우리 사회에 뿌리박게 할 계기가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과 상식, 정의 이런 것들은 어떤 후보도 외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대정동 사건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재명 후보조차도 공정과 정의를 엄청 외쳐댔거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한 이 개혁에 대한 해석도 그 선거 거의에 임박해가지고 한 검찰 그 독립안이 과연 국민들한테 그만큼 설득력을 가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도 가졌을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정책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경제정책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이 경제정책 내용을 보면은 종부세, 재산세를 통합한다거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거나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재명의 정책과 근본적인 차이를 느끼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후보는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자유시장주의 경제 철학을 주장했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경제 공약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요컨대 이랬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경제관을 비판하면서도 실제 그 정책의 내용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첫째로 국민의힘의 지금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경제관들이 실제적으로 시장주의적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인 경제정책 하는 거를 위험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조차도 그런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했다가 만일 지지율이 오히려 빠지면 어떡하지? 부자 몸조심 같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가 몇 번 얘기했던 그 시장주의적 경제 철학에서 나온 발언들을 서포트하기보다는 그저 말 실수였다, 해프닝이었다. 예를 들어서 52시간 그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비판, 최저임금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경제 공약으로 반영해가지고 완성된 형태로 서포트하기보다는
그저 말 실수 정도로 치부하면서 경제 공약의 내용은 이재명 시리즈 2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뭔가 달라질 거야 하는 확신을 갖기 어려웠던 겁니다. 다만 어쨌든 사람은 바꿔야 되겠어 하는 정도의 강력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만이 투표에 참여했던 거죠. 부동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최대의 실패라는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실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의 내용은 우리는 바꿀 거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뭐가 바뀔 건데 하고 물어본다면은 종부세, 재산세 통합. 그래서 일부 그 종부세 많이 내는 사람들을 안심시킨 것 외에는 중도층을 흡수할 만한 시장주의적 경제 철학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거죠. 제가 곧 이어서 이 부동산 부분에서 좀 재언을 할까 하지만 실제 이재명과 그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서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은 기본주택, 윤석열 당선인은 그 원가주택 해가지고 큰 차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제팀에서도 보면은 시장 경제라든가 기업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사실 있었다 하더라도 큰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과 재창출 지지율 사이에서의 커다란 차이에 비해서 실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는 매우 적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TV에서 나오는 그 평론가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래도 국민 통합에 대한 거는 모두 마찬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문제인식의 갈라치기 편가르기는 그만하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평론가들의 생각하고 저는 다릅니다. 그럼 편가르기를 안기 위해서는 어정쩡한 타협의 경제정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정쩡한 타협의 경제정책으로는 이 경제가 성과를 내기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오히려 불만만 야기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선명하게 국민 경제의 통합으로 해서는 두 가지, 시장과 소비자, 그러니까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중시하는 일관된 경제 철학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하고, 다만 정부는 정부에 할 일이 있으니까 바로 정부가 복지와 기회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거의 좌파들만큼이나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고요?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는 좌파도 반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들, 사실 국민 전체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도 강성 노조에 의해서 불편을 감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소비자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책은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금도 자동적으로 많이 거치게 됩니다. 부자 증세를 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은 세금 오히려 덜 거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벌 받으려고 노력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기업 활동과 소비자 선택을 존중하다 보면 세금이 많이 걸치고 그걸 가지고 복지하고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을 구분해주는 일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기업의 역할에서는 최대한 시장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기업들, 소비자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해서 걷어진 세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 한 23세까지는 그 사람들이 먹고 주거하고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주 극히 일부 이 극우 진영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생활이 보장됐다고 그래가지고 최저 생활인데 나는 그걸로 만족할 거야 그리고 일 안 할 거야 할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가 보장이 되면은 오히려 건강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시장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되 최저임금제라든가 근로시간 제한 같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은 풀어버리라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바로 최저임금으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한 결과는 아주 비참했거든요. 소득은 보장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자영 영세업자들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도 뭐냐면은 강제노동은 물론 금지해야 되겠죠. 52시간 이상을 어떤 계약에 의해서 옥죄서 하게 하는 건 모르지만 안 되겠지만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그 이상을 노동하겠다는 거를 정부가 규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한 직장에서 52시간을 못하게 하더라도 정말 돈을 벌어야 될 근로자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게 되거든요. 그 근로자의 건강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감시하면서 밤에는 너 집에서 자야 돼 하고 강요할 건가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 시장 규제를 대폭 저는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통해서 복지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정부가 교육, 의료, 주거 분야에서 제대로 된 복지를 해라. 그리고 주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청년주택이니 반값주택이니 만들어가지고 줄 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는 뭐냐면은 주택을 건설하는 시장 자체는 자유롭게 두라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부동산 개발을 해서 얻는 이익을 이재명 후보처럼 특정인한테 몰아주는 실수를 하지 말고 그거를 제대로 환수를 해서 그 환수라는 과정도 저는 뭐냐면 시장을 통해서 제가 용적률을 팔으라는 얘기를 몇 번 한 적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보조, 지원을 해줘라. 그럼 그 지원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살 수 있겠죠. 의료도 공공의료 같은 거 억지하지 말고 민간 의료를 해서 돈 많이 벌게 하되 그 부분을 일부 흡수해서 의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쿠폰을 주면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줄 세워가지고 구조조정할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학교 갈 사람들한테 논아주면 알아가지고 좋은 학교 선택하고 탈락한 학교들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겠죠. 이때 정부가 할 일은 이제 학교를 더 유지하기 어려운 그 시설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면으로 쓸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 같은 걸 가지고 영세상인을 돕겠다고 하지 말고 대형마트 그냥 자유롭게 하게 해주되 일정한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를 설립할 때는 그런 출점 부과금 같은 걸 만들어도 좋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전통시장 같은 거를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갈 때 무빙워크로 직접 연결되게 해준다거나 일정 부분 그 전통시장의 부분을 사든지 해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공동 개발하게 해준다든가 이 전통시장의 지하 같은 거를 건축법을 개정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전통시장의 지하는 전부 공통으로 된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도 지원을 해줘라. 지금은 전부 보면은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줄 세우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유망 중소기업을 골라서 지원하겠다는 동,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동. 그렇게 되면은 전부 소비자들이 부담되고 또 중소기업은 유망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 줄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 물건을 쓰는 소비자들을 지원해줘라. 지금 이 TV 중소기업 TV인데 고장나면은 AS 받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소비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중소기업이 훨씬 효과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기회와 복지. 이 통합의 키워드는 자유시장주의하고 기회와 복지를 통합시켜야 통합이 되는 건데 시장을 적당히 왜곡하는 방법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은 다시 문재인 같은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문정권에 돈 버는 사람들을 괴롭혀야 어려운 사람들의 살림이 나아진다는 식의 잘못된 철학을 깨고 돈 벌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안심하고 살 기회를 주는 거다 하는 걸로 철학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한 좌파하고의 타협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에 의한 경제정책을 해야만 국민 통합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